안녕하세요. 30대 주부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유 없이 다른 사람의 미움을 받아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사실 전 어떤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반드시 이유가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 중 한 명이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그냥 제 존재 자체가 싫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죠. 바로 그 사건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절 미워했던 사람은 다름 아닌 제 형님이세요. 결혼을 함과 동시에 형님은 절 좋아하지 않으셨고, 아무리 제가 친해지려고 노력을 해도 보이지 않는 경계가 있는 듯 했죠. 처음에는 제가 뭔가를 잘못했던가 싶은 생각이 들었고, 그런데 나중에 생각해보니 그게 다 시기고 질투였어요. 전 결혼을 하면서 직장을 그만뒀는데 남편과 장거리 연애를 했고, 남편이 살고 있는 지역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전업주부가 된 거죠. 남편과 상의해서 일을 쉬게 되었지만 형님은 늘 저를 만날 때마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비난했어요. 동서, 아무리 그래도 동서 나이도 있고 어떻게 사지 멀쩡한데 일을 안 할 수가 있어? 임신을 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몸이 안 좋은 것도 아닌데 왜 안 하는 거야? 나는 그게 제일 이상해. 솔직히 시부모님은 뭐라고 하고 싶은데 못 하시는 것 같다니까? 우리 남편이 그러는데 다들 앞에서는 쉬쉬하고 넘어가는 거라면서 속으로는 언제까지 쉬나 보고 있는 거라고 하던데. 나중에 한 소리라도 들으면 어쩌려고 그래? 나니까 동서한테 이런 얘기 해주는 거야. 그래요? 그래도 다들 제 앞에서는 일하라고는 한마디도 안 하시는데. 사실 저도 일 그만두고 싶진 않았죠. 근데 지역도 이동해야 하고, 그렇다고 결혼하고서 주말부부 하기도 힘들었고요. 회사도 뭐 좋은 편은 아니었으니까 남편도 그냥 그만두라고 하더라고요. 여기 와서 다시 일자리 구하려고 했는데 남편이 바쁘니까 그냥 제가 집에서 살림했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에이, 동서는 그 말을 믿어? 남자들은 그냥 하는 말이야. 밖에 나가서는 다들 딴소리 한다니까? 내가 듣기로는 우리 남편한테 서방님이 좀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뉘앙스로 말했다고 하던데. 동서는 눈치 못 챘어? 나야 뭐 동서가 시든 말든 상관없지만 동서 미래를 생각해서는 그냥 일하는 게 낫지 않은가 싶어서. 사람 일이라는 게 언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거고.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해요. 안 그래도 무슨 일을 시작해볼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남편은 이것저것 배워보면서 저한테 맞는 일 찾아보라고 하더라고요. 그전까진 저도 남들 하는 거 따라서 그냥 선택해서 회사 다녔는데 그러는 것보다는 하고 싶은 일 재미있게 했으면 좋겠대요. 그래서 저도 학원도 알아보고 이것저것 배우려고 찾아보고 있어요. 형님도 그게 나을 것 같죠?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하면 너무 좋지. 나도 대찬성인데? 시댁 식구들은 그런 마음이 아닌가 봐. 나도 동서랑 같은 며느리잖아. 시댁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으니까 동서 밉보이기 전에 눈치껏 일자리 구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내가 얘기해 주는 거야. 나 아니면 시댁 식구들이 뒤에서 동서 흉 보는 거 어떻게 알겠어? 제 앞에서는 마치 시댁 식구들이 제가 일을 안 한다며 흉을 본 것처럼 말했지만 막상 사실을 확인해보면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었죠. 오히려 형님이 제가 쉬는 걸 못마땅히 한다는 걸 알고서는 정말 황당했고, 도대체 내 앞에선 왜 그렇게 말했을까 싶기도 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냥 제가 싫어서 그랬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시댁에 가끔씩 가족들이 모일 때 각자 먹을 거 하나씩 만들어 와서 같이 나눠 먹곤 했었는데요. 아무리 공을 들여서 음식을 해가도 형님은 칭찬 한 번을 해주지 않았고 오히려 은근슬쩍
제 음식만 맛이 없다고 말하곤 했어요. 어머, 어쩜? 어머님은 이렇게 뚝딱 요리도 잘하세요? 역시 요리 베테랑은 제가 따라갈 수 없다니깐요. 근데 동서는 좀 쉬면서 요리 배워야 되겠다. 내가 보기에는 너무 싱거운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 하긴 요즘은 건강을 위해서 싱겁게도 먹는다곤 하는데 아무리 그래도 이건 너무 맹물인데? 동서가 결혼하고 집에서 살림에 올인한다고 하니까 난 엄청 기대했는데 요리는 솔직히 좀 어렵긴 하지? 그래요? 형수님이 입맛이 좀 센가 보네요. 전 이게 간이 딱 좋거든요. 형수님 간이 안 맞으시면 따로 간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전 이 간이 딱 좋아서. 차라리 각자 간 따로 하죠. 저도 몰랐는데 제가 좀 간을 세게 해서 먹는 편이더라고요. 근데 와이프랑 같이 살다 보니까 이게 딱 좋다는 거 알게 됐죠 뭐. 건강에는 이게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전엔 밥 먹고 나면 속도 더부룩하고 입도 텁텁했는데 요즘엔 속이 편하더라고요. 에이, 그래도 이건 해도 해도 너무하죠. 거의 맹물이라니까요. 이렇게 되면 재료에 간도 하나도 안 배어있고 맛도 없고 그런데 서방님은 역시 신혼이라서 그런지 이런 것도 다 좋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도 지금이야 맛있게 먹을 수 있지. 나중에 시간 지나 봐요. 이게 그때도 맛있나. 음식 꼬라서니를 이렇게 하면 나중에는 싸움 난다니깐요. 동서도 건강도 좋지만 간을 잘해야지. 다시 배워야 되겠어. 그러니? 난 괜찮은데 좀 싱거우면 그녀는 간을 따로 하는 게 괜찮을 것 같구나. 사람마다 입맛이 다 다르니까 다 맞출 순 없잖니. 간이 센 거 약하게 하기 어려우니 간을 더 하고 싶은 사람은 더 하는 걸로 하자. 그래도 이렇게 열심히 음식 해오는 것만으로도 나는 너무 대단한 것 같아. 내가 어릴 때에는 이렇게 요리할 줄도 몰라서 내내 혼나고 그랬다니까. 요즘 애들은 역시 다르긴 달라. 그렇지? 아유, 어머님. 그러게요. 그래도 요즘은 인터넷으로 금방금방 배울 수 있어가지고 아무것도 몰라도 요리 하나는 뚝딱 할 수 있어요. 저 결혼할 때야 하나부터 열까지 알아서 익혀야 했지만 솔직히 동서는 검색 한 번만 해도 쉽게 알 수 있잖아요. 거기에 어느 정도 간해야 하는지 나와 있을 텐데 동서는 그건 잘 안 봤나 보다. 그렇지? 다음에는 잘 계량해가지고 간도 잘 맞춰봐. 대놓고 제가 싫다고 하는 건 아니었지만 돌려가면서 저를 까내리는 걸 들을 때면 속상하기도 했지만 시부모님은 저를 많이 예뻐하셨어요. 그 이유가 있는 게 남편이 직장을 다닐 때 제가 많이 도와줬기 때문이었죠. 남편이 약간 내성적이라 직장에 적응하는 걸 어려워했는데 그때 제가 인맥을 총동원해서 프로젝트 도움도 많이 줬고 사람들이랑도 잘 어울릴 수 있게 도와주기도 했어요. 외향적이었던 아주버님과는 다르게 내향적이었던 남편에게 저는 좀 긍정적인 에너지를 줄 수 있었던 사람이었고 그래서 시부모님은 절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결혼하고 제가 일을 쉴 때도 오히려 시부모님은 환영하셨고 그만큼 남편 서포트를 잘해줄 거란 생각도 하셨던 것 같아요. 남편은 더 열심히 일을 했고 차곡차곡 승진을 했어요. 하루 종일 바쁘게 일하고 야근도 자주 했지만 저는 저 나름대로 남편을 생각해 아침이며 도시락이며 건강식으로 잘 차려주곤 했죠. 시부모님이 그걸 알고서는 칭찬을 하셨는데 형님은 그게 너무나 꼴보기 싫으셨나 보더라고요. 요즘 아침밥 차려줘? 내가 동서보다 일찍 결혼했으니까 하는 말인데 아침밥
그거 한번 차리기 시작하면 평생 차려야 돼. 지금이야 일 쉬고 있으니까 어렵진 않겠지만 나중에 일하기 시작하면 그때 돼서 못한다고 할 수 있겠어? 그냥 지금부터 못하겠다고 하고 안 하기 시작하는 게 더 나을 텐데. 나중에는 일 핑계로 못한다고 해도 서운해 한다니까. 내가 동서 생각해서 해주는 말이야. 괜찮아요. 저도 몰랐는데 제가 살림하는 게 잘 맞더라고요. 예전에 혼자 살 때는 살림에 재미도 없고 그랬거든요. 근데 밥상 차리면서 남편도 너무 좋아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힘나고 더 신나서 하게 되더라고요. 형님도 그렇지 않아요? 깨끗한 주방에 있으면 뭔가 기분도 좋고 그렇잖아요. 음식 재료 손질해서 음식 만들어 플레이팅 하는 것도 재밌더라고요. 나한테까지 그렇게 연기 안 해도 돼. 나도 주부인데 동서 마음을 왜 모르겠어. 지금은 신혼이라서 잘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겠지만 이게 계속 하다 보면 귀찮고 그렇다니까. 사실 동서한테만 하는 말인데 동서가 그렇게 하는 게 시부모님이 얼마나 눈여겨보고 있는지 알아? 그렇게 되면 나중에 동서가 잘 안 했을 때 얼마나 말이 나오겠어. 동서 나중에 시부모님 미움받으면 억울하지 않겠어? 그러니까 그런 거 하나하나 다 전달하지 마. 저도 어머님, 아버님한테 따로 연락드리고 그러는 건 아닌데 남편이 자꾸 말하는 모양이더라고요. 어머님, 아버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저번에 저한테는 부지런하다면서 힘들면 그냥 아침은 대충 먹어도 되지 않겠냐고 하셨는데 그래도 남편 일어날 때 같이 일어나서 밥 같이 먹고 하니까 일찍 하루를 시작하는 것 같아서 전 이것도 맞더라고요. 아마 일하기 전까지는 그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부모님이 언제까지 하나 지켜본다고 했던 말도 결국에는 거짓말이었고 알고 봤더니 형님은 내내 뒤에서 제 흉을 봤더라고요. 그걸 알게 된 건 우연히 형님이 지인에게 통화하는 내용을 들었을 때였어요. 그때도 제가 시댁 식구들을 위해서 홈베이킹을 하고 왔던 날이었는데 간식을 먹으면서 내내 얼굴 표정이 좋지 않았던 형님이 알고 봤더니 절 엄청나게 뒷담화하고 있더라고요. 말도 마. 오늘은 뭐 가지고 온 줄 알아? 난 무슨 파티쉐인 줄? 그럴 거면 그걸로 일이라도 하지. 남편 등골 빼먹는 건 무슨 재주야? 나도 일 안 하고 집에 가만히 있으면서 쿠키나 만들어봐. 케이크도 만들고. 참나. 그걸로 돈 벌 생각은 안 하고 시부모가 오냐오냐 다 좋다고 하니까 지금 기세등등 해가지고 아주 눈꼴셔 죽겠어. 속 좋은 척 형님, 어머님, 아버님 아주 알랑방귀를 낀다니까. 어머. 동서, 언제 나왔어? 혹시 지금 제 얘기 하신 거예요? 당황스럽네요. 형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줄은 몰랐어요. 근데 제가 뭐 잘못한 거 있나요? 이렇게 형님이 절 욕할 정도로 제가 잘못한 건 없는 것 같은데. 그리고 제가 언제 알랑방귀를 뀌었다고 그러세요? 지금까지 제가 한 건 그럼 다 재수없고 눈꼴 시리셨겠네요? 아니, 그게 아니라 사실은 나는 그냥 질투가 좀 나서 오버해서 말한 거야. 동서가 잘하니까 내 입장에서는 질투도 나고 시부모님이며 남편까지 같이 동서 칭찬만 하니까 잠깐 기분이 이상해서 그런 거야. 전화 다 들었어? 그거 다 내 진심 아닌 거 알지? 내가 동서 얼마나 좋아하는데 어떻게 재수없고 눈꼴시다고 했겠어. 그냥 친구들끼리 하는 말이니까 신경 쓰지 마. 험담을 하는 걸 들킨 이후로
저와 형님 사이는 어색해졌고 굳이 잘 지낼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지만 정말 서운하더라고요. 근데 그날 이후로 형님은 절 노골적으로 싫어하기 시작하셨어요. 정기적으로 시댁 모임이 있어 다 같이 모여 식사를 하는데 어느 날 제가 일이 있어 시댁 모임에 늦었던 때가 있었어요. 그날 형님은 저 때문에 늦었다는 걸 엄청 강조하셨죠. 솔직히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같이 식사를 하는데 자주 모이는 것도 아니고 시간은 제때제때 맞추는 게 낫지 않아요? 어머님이나 아버님도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하고 넘어가시니까 자꾸 이렇게 늦는 일이 생기는 것 같아요. 우리 이러지 말고 늦는 사람은 벌금 내는 거 어때요? 동서는 어떻게 생각해? 우리야 그전에는 한 번도 약속 시간에 늦은 적 없는데 동서가 지각하니까 일단 동서 의견이 중요할 것 같은데? 아, 형수님, 오늘 우리가 늦어서 마음이 많이 안 좋으신가 봐요. 오늘 늦은 건 와이프 때문이 아니라 저 때문이에요. 와이프가 오늘 일 있다고 했었는데 제가 그걸 깜빡해가지고 오늘로 약속 잡았거든요. 제가 한 번 더 체크를 했어야 하는데 다음에는 절대 그럴 일 없을 거예요. 형수님도 화 푸세요. 그전까지는 한 번도 늦은 적 없었잖아요. 서방님, 그건 너무 핑계죠. 결국에는 동서가 다른 약속 때문에 오늘 1시간 기다린 건데 솔직히 어른들은 자는 시간도 정해져 있고 다들 쉬는 날에 이렇게 모여서 시간 보내는 건데 아무것도 안 하는 동서가 제일 늦는다는 게 좀 말이 안 되긴 하잖아요. 그렇지, 동서? 일하는 사람들이 늦으면 뭐 평일에 처리 못해서 그럴 수 있겠다 생각은 하겠지만 동서는 널린 게 시간이잖아. 그럼 늦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아, 네. 일단 오늘 늦어서 죄송해요. 어머님, 아버님께 미리 양해를 구했는데 시간이 오늘밖에 없으시다고 해서 변경을 못했어요. 저도 그래서 먼저 저녁을 드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대로 전달이 안 됐나 봐요. 어쨌든 다음부터는 저도 늦지 않도록 할게요. 지각하는 사람이 벌금 내는 건 저도 찬성이에요. 오늘부터 제가 벌금을 낼 테니 기분 푸세요. 그래, 오늘부터 내야지. 늦은 건 늦은 거잖아? 앞으로 좀 신경 써. 바쁜 우리도 시댁 모임은 신경 써서 챙기는데 집에서 노는 동서가 이런 거 소홀하니까 내가 좀 기분이 안 좋네. 다음에는 꼭 늦지 않도록 해. 물론 일을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었던 건 사실이었지만 형님은 절 아예 대놓고 놀고 먹는 사람으로 취급을 했죠. 시댁에 무슨 일이 생기면 형님은 무조건 제가 그걸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셨어요. 어느 날은 시할머니가 편찮으셔서 입원을 하시게 되었는데 간병인이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간병인을 구하기 전까지 시모께서 가서 간병을 하시겠다며 말이 나오고 있었던 순간에도 형님은 무조건 제가 가야 한다고 고집하셨죠. 어머님, 굳이 어머님이 간병하러 가실 필요가 뭐가 있어요? 젊고 건강한 동서가 가면 되지. 솔직히 어머님이 가서 간병하시면 고생만 하시고 힘드세요. 젊은 사람들도 하기 힘든 걸 어머님이 무리하시면 안 되고 그냥 동서 보고 하라고 하세요. 괜찮지? 어차피 집에 있어도 할 거 없잖아. 그냥 가서 할머니 곁에서 말동무도 해드리고 화장실 같이 가드리고 그러면 돼. 어렵지 않아. 아이고, 아니야. 어떻게 둘째가 하니? 어차피 내일 오후에 올 수 있는 간병인도 있다고 하니까 너희는 신경 쓰지 말고 그래도 한 명씩 병원 들려서 할머니 얼굴 좀 뵙고 그러렴.
요즘 할머니가 마음이 많이 약해지셨는지 가족들을 많이 찾더라고. 간병인도 올 거고 내가 내내 있을 건 아니니까 너희들은 그런 거 신경 쓸 필요는 없어. 나랑 니들 시아버지랑 같이 하면 되니까. 어떻게 그래요? 내일 오실 수 있는 간병인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1시간만 간병해도 힘든데 어머님은 그냥 쉬고 계세요. 동서, 뭐해? 간다고 해야지. 동서가 건강하고 젊고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쉬고 있는 사람 동서밖에 없잖아. 그럼 동서가 나서서 가겠다고 해야 하는 게 정상 아니야? 어머니 힘드시게 거기 가서 간병 못 해드려. 동서가 가서 할머니 간병 해드리고 와. 결국엔 제가 간병을 하러 간 건 아니었지만 제 의견은 하나도 묻지 않고 그냥 결정해버린 형님의 태도를 보고선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어느 날은 봉사활동을 갈 거라면서 저에게 쿠키 좀 구워줄 수 있냐며 부탁을 했어요. 웬일인가 싶어서 잔뜩 구워서 가져다 줬는데 알고 봤더니 봉사활동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선물을 해준 거였어요. SNS에 올라온 글을 보고선 알게 되었는데 따져 물으니까 돌아온 답은 더 황당했죠. 나한테 선물로 해준 거 아니었어? 내가 필요하다고 하니까 쿠키 많이 구워서 나한테 알아서 쓰라고 가져다 준 거잖아. 생각해보니까 봉사활동 가는 곳은 어르신들이 있는 곳이고 그걸 선물로 드리기에는 좀 그렇더라고. 그렇다고 받은 걸 버려? 너무 아깝잖아. 그래서 그냥 주변에 나눠준 거야. 근데 그거 가지고 이렇게 따질 일이야? 내가 선물 받은 걸 어떻게 쓰든 말든 동서 나한테 돈이라도 받으려고 했어? 돈이 문제가 아니라요. 저는 형님이 다른 사람들한테 선물을 줄 거라 해달라고 하셨으면 안 만들었을 것 같아요. 대신 봉사활동 가서 간식으로 쓸 거라고 하니 저도 시간 내서 열심히 정성 들여서 만든 거라고요. 근데 알고 봤더니 봉사활동이 아니라 친한 지인들한테 준 거면 제가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솔직히라도 말을 하셨으면 제가 이해라도 하지. 내가 거짓말을 했다는 거야? 어떻게 날 그렇게 생각해? 난 거짓말 한 적 없어. 진짜로 봉사활동 가려고 만들어달라고 한 거였고, 생각해보니까 그걸 들고 봉사활동 가기에는 좀 그래서 나눠준 거라니까? 그럼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저 달달한 쿠키를 드시라고 해? 동서야말로 너무 생각이 없다. 내가 어련히 알아서 가지고 가기 그러니까 나눠줬겠거니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어떻게 남의 SNS를 뒤져가지고 이런 걸 알아내? 소름 끼친다 정말. 소름이요? 형님, 소름 끼치는 건 형님이 아니고 저예요. 어떻게 앞이랑 뒤가 이렇게 다르실 수가 있어요? 형님 처음부터 봉사활동 가서 쓰려고 저한테 부탁하신 거 아니잖아요. 고작 쿠키 몇 개 가지고 지금 나한테 소리 지르는 거야? 뭐 얼마나 대단한 걸 해줬다고. 누가 보면 나한테 엄청 대단한 거 해준 줄 알겠어. 진짜 어이없네. 뭐 돈이라도 줘? 고생했으니까 돈이라도 줘야 속이 시원하겠어? 동서 진짜 너무한다. 제가 서운해하고 기분 나빠하는 건 아랑곳하지 않았고 오히려 저에게 더 기분 나빠하니 황당했죠. 그런데 형님은 저와 이렇게 다투게 된 걸 시부모님께 다르게 전달을 했더라고요. 형님과 다투고 개인적으로 일이 있어 시댁 모임을 불참하게 됐는데 그때 형님에게 뭔가를 들으셨는지 시부모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시부모님께서 형님과 싸운 일로 저에게 연락이 오고 말해준 얘기는 더 황당했어요. 둘째야, 우리한테 뭔가
서운한 거 있니? 안 그래도 이번에 모임에 참석을 못한다고 하길래 무슨 일인가 물어보려고 했는데 그네가 이번에 말해줘서 알았어. 그동안 속이 많이 상했니? 우리가 너한테 너무 압박감을 준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네가 힘들면 우리는 너 편할 대로 해도 좋아. 어쨌든 가정을 꾸리는 건 너랑 아들이니까 우리 눈치 볼 필요 없어. 알았지? 네?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번에 저 면접 보러 가야 한다고 해서 참석을 못했어요. 사실 좀 쉬려고 했는데 시간대도 괜찮은 일자리가 있어서요. 단기 계약이라서 잠깐 머리도 식히고 그럴 겸 겸사겸사 해보려고 이번에 면접 지원했는데 형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형님이 저 면접 보느라 못 오는 거라고 말은 안 하셨어요? 아마 아실 것 같은데. 면접? 아니, 갑자기 면접이라니? 그런 소리는 한 번도 못 들었는데. 우리가 들은 건 네가 우리 때문에 눈치를 많이 본다는 거였어. 그래서 형님한테도 쿠키 만들어서 팔려고 했다며. 그네가 네가 쿠키값 제대로 지불 안 하냐고 따졌다면서 많이 상처받았다고 말하더라고. 요즘 뭐 어려운 거 있니? 아들한테 말해보려고 했는데 별일 없다고 해서 말이야. 그쪽 분야로 일해보려고 면접 본 거야? 그래, 네가 손재주도 좋고 곧잘하니까 그쪽으로 일하는 것도 좋을 것 같구나. 그게 무슨... 어머님, 저 형님한테 쿠키 판 적 없어요. 저번에 봉사활동 가신다면서 쿠키 잔뜩 만들어 달라고 하시고서는 그걸 다 주변에 선물로 뿌렸더라고요. 형님께서 직접 만든 쿠키라면서 선물로 나눠준 거 보고 제가 좀 기분이 나빠서 뭐라고 했는데 형님한테 돈을 받고 드린 건 아니에요. 뭐? 아니 그럼 왜 큰애가 그런 소리를 한 거지? 어쨌든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구나. 그네가 요즘 일이 많이 바쁜지 주말에도 내내 일하러 나가고 정신이 없대. 그래서 너랑 말하면서 뭔가 오해가 쌓인 모양이야. 나중에 큰애 한가해지면 오해 좀 풀고 그래야 할 것 같구나. 제가 없는 자리에서는 제가 하지도 않은 말과 행동을 했다면서 말했다는 걸 알고선 대충격이었어요. 형님께 따졌지만 그게 아닌 말고라고 답변을 할 뿐이었죠. 그러던 제가 지인 부탁으로 단기 일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지인의 용역으로 구청 청소를 하고 있었는데 질환으로 입원을 하게 되면서 제가 대신 일을 하게 됐죠. 문제는 그 구청이 형님이 일하는 곳이었는데 하루에 여러 번 마주치게 되자 형님은 일부러 그런다며 화를 내셨죠. 나한테 일부러 지금 이러는 거야? 이건 고의가 아니고서야 그럴 수 없는 거지. 왜 자꾸 그러는 거야? 내 화를 돋구려고 하는 건가? 일할 생각 없다고 했던 사람은 어디 가고 갑자기 왜 우리 구청에서 청소를 하고 있는 건데? 동서 참 여우다. 그렇지? 이렇게라도 내 도움 받고 여기에 자리 잡으려고 이러는 건가? 근데 어쩌지? 난 동서한테 내 힘 빌려줄 생각 없는데? 그게 아니라요. 거기 용역으로 일하던 청소업체 직원이 제가 아는 지인이에요. 이번에 갑자기 입원하게 돼가지고 대타 찾다가 안 돼서 저한테 부탁한 거고 전 3개월만 여기서 일하기로 했어요. 형님 덕 볼 생각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구청에서 마주치는 거 불편하시면 아는 척 안 하셔도 되니까 걱정 마세요. 말이랑 행동이랑 너무 다른 거 아니야? 나랑 아는 척 안 할 마음이었으면
애초에 눈앞에 알랑알랑 거리면 안 되지. 우리 하루에도 수십 번 마주치는 거 몰라? 어떻게 그 꼴을 보고 내가 걱정을 안 해? 누가 내 동서인 거 알면 다들 신경 쓰지 않겠어? 안 그래? 당연히 청소해야 하니까 마주치죠. 그리고 형님이 자주 화장실 왔다 갔다 한다고는 생각 안 하세요? 다른 분들 한 번 갈 때 형님은 10번이나 왔다 갔다 하시잖아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밖에 있는 저랑 마주치지 않으시겠어요? 그냥 신경 쓰지 마시고 3개월만 참으세요. 저도 3개월만 일하고 안 할 거니까. 형님은 굳이 아는 척을 하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구청에서 절 마주칠 때마다 불편함을 온몸으로 표현했죠. 저렇게 불편함을 표현하는 게 남들한테는 더 잘 티가 나겠다 싶을 정도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전 구청 화장실에서 휴지통을 비우고 있었는데 누군가가 제 뒤통수를 내리치더라고요. 전 깜짝 놀라 쳐다보니 공무원 형님이 저에게 소리를 치며 말했어요. 이것 봐, 이것 봐. 여기서 내가 뭘 하나 뒷공무니만 쫄쫄 쫓아다닌 거 동서 맞지?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요즘 화장실에 내 이름 누가 쓰고 다닌다던데 그거 다 동서가 쓴 거 맞지? 아무리 내가 마음에 안 들어도 그렇지. 회사까지 찾아와서 이러는 건 좀 아니지 않아? 내가 그냥 넘어갈 테니까 이제 그만하고 가. 여기서 일하지 말고 다른 곳으로 찾으라고. 네? 지금 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제가 왜 형님 뒷공무니를 쫓아다녀요? 그런 적 없으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다른 분들 들어오기 전에 얼른 그냥 나가세요. 지금까지 형님 아는 척도 안 했는데 갑자기 찾아와서 왜 이러세요? 그리고 화장실에 이름 쓰고 다니는 거 저 아니에요. 아무 죄 없는 사람 의심하고 있는 거니까 저 의심하지 마시라고요. 방귀 낀 놈이 성낸다더니 화내는 꼴을 보니 역시나 너구나? 여기서 일 그만해. 누가 일하래? 상부의 말에 자를 거야. 내가 지금 어떤 위치인지 너는 모르겠지. 내 말 한마디에 너뿐만 아니라 여기 계약된 용역도 바뀔 수 있는데 그렇게 해줄까? 그럼 너 하나 때문에 그 업체는 망할 텐데 괜찮겠니? 의심하는 게 아니고 확신이니까 이제 그만해. 그래도 가족이라고 내가 이 정도로 참고 넘어갈 테니까. 아, 진짜 보자 하니까. 뭐 화장실 낙서? 그거 말하는 건가? 이미영, 장도훈 불륜 저지르고 있다는 거? 누군지 궁금해? 모질이야. 내가 비밀 하나 말해줄까? 네 그 더러운 짓거리 안 들킬 줄 알았니? 낙서가 아니고 팩트더만. 근데 내가 여기 환경미화 담당이라 그거 싹 다 지웠어. 조심해. 언제 너 그 자리에서 내려올지 모르겠네. 그거 다른 사람들도 알고 있는 사실인가? 형님은 제 말에 얼굴이 붉어진 채로 당황하고 나가버렸죠. 화장실 벽면 이곳저곳에 누군가가 낙서를 적어 놓았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써놓은 글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 형님 이름이 적혀 있었고 불륜이라는 글자를 보고선 뭔지 싶었는데 형님이 하루에도 수십 번 자리를 이탈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다음날 쉬는 날이라 밖에 외출을 하게 됐는데 형님에게 전화가 왔고 전화를 받자마자 형님은 저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쳤어요. 야, 내가 외도를 하든 말든 네가 뭔 상관이야? 이런 걸로 나 압박하려고? 참 아직도 뭘 모르나 본데? 이런 것도 다 능력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거야. 그리고 그거 가지고 무슨 증거를 댈 수 있는데? 고작 화장실 낙서? 여기서 또 쉬쉬하는 얘기를
네가 뭔 재주로 꺼낼 거냐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말고 가만히 조용히 찌그러져 있어. 내가 잘나서 네가 좀 배 아픈가 본데? 내가 좀 잘나야 말이지. 주변의 남자들이 날 가만히 둘 거라고 생각했니? 안 그래도 내가 우리 오빠한테 다 말했어. 우리 사이 너한테 들킨다고 쪽날 거 같니? 네가 쪽나지? 그네야, 지금 네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이니? 우리 오빠라니? 불륜이라니? 너 지금 이게 무슨 소리 하는 거니? 지금 너 외도 저지르고 있다는 소리를 하는 거야? 안 그래도 이상했어. 공무원이라는 애가 주말에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하러 나간다길래 너무 힘들겠다 걱정해보면 얼굴에 피곤함이 없던데 지금껏 밖에서 헛짓거리하고 다닌 거야? 아니 어머님, 어떻게 그게 아니라요. 제가 그렇게 했다는 게 아니라요. 실은 어제 동서가 저한테 압박을 했어요. 구청에 헛소문이 돌아가지고 안 그래도 윗선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었거든요. 근데 화장실에 누가 이상한 글을 적어놨는데 그게 동서가 적은 거더라고요. 저보고 다 알고 있다면서 압박하길래 저도 참다 화가 나서 진짜 그런 짓 하는 거 아니에요. 참다 화가 나서 그런 소리를 했다고? 네가 지금 무슨 소리를 했는지 알기나 하니? 넌 내가 네 말 한마디에 다 속아 넘어가는 우스운 사람이구나. 그래, 어디 한번 사실인지 아닌지 따져보자꾸나. 쉬는 날 시부모님과 만났던 저에게 마침 형님 전화가 온 것이었고 결국 시부모님은 이 사태를 모두하시게 되셨죠. 형님은 제가 자신을 거짓말로 압박하는 거라며 말했지만 이미 모든 증거는 형님의 외도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형님은 감쪽같이 속이고 있었다고 생각했지만 아주버님은 형님의 외도를 어느 정도 눈치채고 있었고 증거를 찾던 와중에 이 사태가 벌어진 것이었죠. 결국 형님은 외도로 이혼을 하게 되면서 소장은 구청으로 보내졌고 위자료를 받기 위해서 월급의 가압류 통보를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구청에 외도 사실이 밝혀지게 되었고 결국 형님과 상간남 모두 징계 처분으로 직위 해제가 되었나 보더라고요. 나중에 형님은 저에게 억울하다며 연락이 왔어요. 나 정말 억울해. 지금껏 자식들 키우면서 열심히 돈 번 죄밖에 없어. 차라리 진짜 외도라도 저질렀다면 모를까. 그냥 재미삼아 만난 거 가지고 이렇게 이혼까지 당하고 직장도 잘리고 온갖 원망 듣는 게 너무 억울하다고. 이렇게 내 인생 망친 거 다 네 탓이야. 알아? 너만 아니었으면 지금도 가족들이랑 행복하게 잘 지낼 수 있었다고. 그걸 왜 날 탓하는지 모르겠는데 그쪽 인생 망친 거 그쪽 탓이야. 지금 누굴 탓하고 있어? 이혼하는데 내가 한 게 뭐가 있다고? 떠벌리고 다닌 건 내가 아니고 그쪽 아닌가? 솔직히 이번 전화도 그쪽이 나한테 따지려고 한 거면서 참 여전하네. 그리고 당신이 한 게 불륜이야. 어디서 재미를 말해? 진심이 아니었다고. 그냥 재미로 만난 것뿐인데. 그래, 내가 다 잘못했지. 너무 후회돼 동서. 남편이랑 나 다시 잘해보고 싶은데 애들도 날 안 보고 남편도 연락이 안 돼. 제발 아이들만이라도 날 좀 보게 해달라고 동서가 부탁해주면 안 될까? 시댁 식구들 난 싫어해도 동서는 좋아했잖아. 뭐가 그렇게 좋은지 동서는 밥만 해와도 좋아했지. 난 결혼 생활 내내 그렇게 노력해도 안 좋아하더구만. 이제 와 애들 생각을 해?
헛소리 하지 말고 밀린 양육비나 보내. 널 존경하고 존중하던 시댁 식구들 배신 때린 건 당신이야. 세상에 어떤 사람이 자기들을 버리고 떠날 생각만 하는 사람을 누가 보고 싶어 해? 그거 다 지 팔자 지가 꾼 거니 네 탓이야. 정신 차리고 남 탓할 시간에 자신부터 되돌아봐. 형님이 절 싫어했던 건 단순히 자격지심 때문이었죠. 제가 노력하는 건 노력으로 보이지 않았고, 전 정말 노력 없이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다고 생각했던 거였어요. 그러니 절 미워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렇지만 저도 상대방을 생각하고 위해주는 마음으로 더 노력을 했던 것 뿐이었는데, 자격지심이 가정을 망쳤다는 게 참 씁쓸하더라고요. 폭풍 같았던 일들이 지나가고 지금은 시댁 식구들도 많이 괜찮아졌어요. 종종 가족들이 다 모여 식사를 하면서 서운했던 일들, 바라는 일들 솔직히 털어놓으며 전보다 더 가깝게 지내고 있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점에서 자격지심을 느끼시나요? 물론 나보다 잘난 사람을 보면 질투가 날 수 있지만 오히려 그걸 계기로 더 성장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질투로 시기하는 게 아닌 성장하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랄게요.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들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12년 차 30대입니다. 이곳에서 여러 가지 사연들을 많이 들었었는데요. 저의 사연 또한 기가 막힌 사연이라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네요. 저에게는 누구보다 소중한 딸이 있습니다. 뱃속에 있을 때부터 입덧도 한 번 없었고 태동도 요란하지 않았던 얌전한 아이였죠. 특히나 태어날 때도 진통이 오고 1시간 만에 문제없이 태어났던 아이입니다. 그렇게 태어나기 전부터 효녀였던 딸이었죠. 저와 남편은 임신으로 인해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연애를 할 당시에도 남편은 항상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당연히 결혼을 하고 나서도 착하고 착실하게 사는 사람이었죠. 임신을 하게 되면서 서둘러서 결혼을 한 것에 대해 남편은 항상 저에게 미안한 마음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당신 이렇게 결혼한 거 후회하진 않아? 주변만 하더라도 결혼한다고 하면 1년 전부터 이것저것 알아보고 고민하고 정말 예쁜 드레스 입고 결혼식도 올리고 그러잖아. 그런데 당신은 급하게 웨딩드레스만 입고 사진 찍고 바로 살림 합쳤는데 결혼식장 한번 들어가 보는 게 좋지 않겠소? 나는 늘 당신한테 결혼식 제대로 챙겨주지 못한 게 마음에 걸려. 다음에 정말 성공하면 우리 결혼식 다시 해보자. 괜찮아. 당신도 어린 나이에 결혼해서 같이 고생하고 있잖아. 그래도 우리는 이렇게 건강한 아이가 뱃속에서 자라고 있으니까 행복하지. 사실 아이 때문에 결혼한 거 아니냐는 말도 많이 있지만 나는 당신이라서 결혼 결심한 거야. 당신만큼 주변에 착실하고 착한 사람을 본 적이 없어. 당신이니까 이렇게 성실하게 잘 일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고마워. 솔직히 하루 종일 일해야 하는데 나보다 더 힘들지. 고마워 당신. 내가 힘들 거라고 말해주니까 정말 고마워. 앞으로는 당신이랑 우리 아이를 위해서 살게. 내가 좀 더 노력하면 우리 상황도 많이 풀릴 거야. 지금은 힘든 시기지만 계속 노력하다 보면 좋은 시기가 얼른 오겠지. 그러니까 당신도 조금만 견뎌줘. 내가 정말 많이 노력해서 더 나은 생활할 수 있게 해줄게. 알았지? 남편은 항상 저에게 미안해했지만 생활비를 버느라 힘들게 일을 하고 온 날에도 항상 남편은 튼살 크림을 발라주면서 저를 신경 써 주었습니다.
이런 다정함이 오래 있었다면 좋았겠지만 남편의 태도는 순식간에 바뀌고 말았습니다. 바로 남편이 지인과 가게를 오픈한 날로부터였어요. 남편은 아이의 출산이 다가오자 좀 더 많은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지인과 함께 가게를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가게 초반에는 정말 장사가 잘 되어서 발 디딜 틈도 없었죠. 남편은 평소에 벌던 돈보다 몇 배는 더 벌어서 정말 기뻐했습니다. 그렇지만 몸도 바쁘고 힘들었던 시기였죠. 저는 집에 오자마자 쓰러져 잠에 드는 남편을 보면서 정말 안쓰러웠어요. 그렇다고 해서 임신을 한 몸으로 제대로 된 일을 구하기는 쉽지 않았죠. 그렇게 출산일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조금씩 남편의 가게 상황이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같이 동업을 했던 지인이 가게를 팔아버리고 잠적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어요. 남편은 지인 말만 믿고 시작을 했다가 결국 뒤통수를 맞고 모든 걸 날리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남편은 매일 술만 마셨어요. 술만 마시면 하루 종일 신세한탄을 하는 것이 남편의 하루 일과였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우리는 아직 젊으니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용기를 주고 싶었어요. 당신 이제 술 좀 그만 마셔. 계속 이렇게 마시다가는 큰일 나겠어. 당신 힘든 거 알아. 당신이 이러고 싶어서 그러는 거 아닌 것도 알아. 그렇지만 계속 그렇게 술만 마시고 시간만 보내다 보면 당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도 놓칠 수밖에 없어. 이제는 그만할 때가 된 것 같아. 매일매일 술 마시는 것도 이제 그만하고 이제는 정신 좀 차리자. 이제 조금 있으면 아이가 태어났는데 어쩌려고 그래. 뭐? 네가 뭘 알아? 네가 사기를 당해봤어? 아니면 모든 걸 다 잃어봤어? 네가 뭘 알아서 나보고 그만하라고 하는 거야? 난 잘 살려고 한 죄밖에 없어. 내가 지금 상황에 얼마나 어이없고 화가 나는지 알아? 결국 다 너 때문이야. 너만 아니었으면 내가 그 고생을 하면서 가게도 오픈하지 않았을 건데. 네가 임신하고 그래서 내가 지금 이 모양이 된 거라고. 당신 그거 진심이야? 지금 진심으로 그런 말을 하는 거야? 당신 진심 아닌 거 알고 있어. 힘들면 힘들다고 얘기를 하고 털어내야지. 그렇게 술만 마시고 나한테 상처 주면 당신 마음이 편해? 아무리 말을 해도 당신이 정신 못 차리면 소용없는 거 알고 있어. 그렇지만 이제 곧 태어날 우리 아이도 좀 생각해야지. 이제 그만 정신 차리라고. 얼마 후면 출산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생활비도 벌어오지 않는 남편이 저는 답답했어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제 말은 듣지 않은 채 자신이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 속상해했을 뿐 다시 일어날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죠. 매일 술에 취해 자고 일어나서 다시 술을 마시는 것을 반복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도움을 청할 곳이 시댁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찬우 씨는 정신없이 매일 술만 마시고 있고 아무리 달래고 화를 내봐도 제 말은 하나도 듣지 않아요. 물론 지금 힘든 시기라는 건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상황을 마냥 손 놓고 있을 순 없잖아요. 제가 얘기를 해봐도 안 되니 어머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이제 곧 출산인데 너무 걱정돼요. 예. 걔가 얼마나 힘들면 그렇게 매일 술만 마시고 살겠니? 얼마나 충격적이고 힘들면 그러겠어? 그래도 와이프라는 게 이해는 못 해줄 망정.
그걸 그대로 시댁에 와서 쪼르르 이러고 있니? 이래서 내가 부모 없는 애는 안 받아주려고 했는데 어쨌든 지금 당장 걔는 충격 속에 있는데 내가 아무리 말을 해봐도 듣기라도 하겠어? 그냥 언젠가 다시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고 기다리는 수밖에 없지. 어머님, 어떻게 기다려요? 당장 아이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인데 생활비도 하나도 가지고 오지 않고 빚은 빚대로 쌓여만 가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저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배가 나온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일도 없고요. 아니면 어머님, 저희 조금만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아이 낳고 나서 제가 일을 해서 다시 다 갚을게요. 넌 나한테 돈 맡겨놨니? 어떻게 뻔뻔하게 도와달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 예, 남편이 안 벌면 네가 나가서 벌어야지. 그럼 남편이 저러고 있을 때 돈만 벌어오라고 타박하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해? 아주 그냥 너희는 늘 제멋대로구나. 됐다. 너희들이 만든 일이니 해결도 너희들끼리 해라. 시댁에서는 제가 아무리 도움을 요청해도 거절했습니다. 저는 태어나 고아원에서 자랐기 때문에 친척들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정말 막막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한 상황에서 마음씨 좋으신 사장님 덕분에 단순 조립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비를 벌게 되었습니다. 만삭 때까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겨우겨우 생활비를 마련했어요. 생활비라고 해봤자 거의 죽지 않을 정도의 적은 돈이었죠. 그렇게 혼돈의 시간 속에서 저는 출산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출산을 하고 나서도 저는 생활이 너무 걱정이 되어 3일을 쉬고 바로 일을 나가기도 했죠. 어쩔 수 없이 시어머님께서 아이를 봐주시게 되었는데 술에 취해 정신을 못 차리는 남편을 보면서 시댁에서는 저희를 불러 모아 이야기를 하셨어요. 너희 지금 이 상황이 제대로 된 상황이라고 생각하니? 아이는 아직 한 달도 되지 않았는데 아이 아빠라는 애는 술에 취해서 애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살고 있고 아이 엄마라는 애는 생활비 벌려고 아이는 내팽개치고 밖으로 나가 일하는 게 말이나 된다고 생각해? 지금 너희가 부모가 될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하니? 이 불쌍한 아이를 지금 이 환경에서 제대로 키울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야? 어머님, 죄송해요. 그렇지만 아이를 위해서 저도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아이 아빠도 조금 있으면 정신 차릴 거예요. 그때까지만 조금 부탁드려요. 지금 당장은 제가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 남편이 좀 정신을 차릴 때까지만이라도 부탁드릴게요. 부탁? 그래, 부탁 좋지. 근데 이런 상태로 너희는 진짜 아이를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해? 지금 당장 기저귀 분유 살 돈도 없으면서 어떻게 아이를 키우겠다는 거니? 에휴, 그러지 말고 아이 아직 출생신고 안 한 거 아니니? 아이는 너희 신우 밑으로 올리는 것으로 하자. 안 그래도 선준애가 아이가 안 생겨 고민이라고 하는데 거기로 아이 보내면 편안하게 살 수 있지 않겠니? 어머님,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아이는 제 아이예요. 다른 사람한테 보낼 수 없어요. 제가 배 아파서 낳은 자식인데 어디를 보내신다는 말씀이세요? 어머님, 제가 일하고 아기 아빠가 아이를 보면 돼요. 어머님 힘드셔서 그런 말씀 하시는 거죠? 제가 이번 달 월급 받고 하면 그래도 좀 괜찮아질 거예요. 그러니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네가 어떻게 이 아이를 키우겠다는 거니?
이런 거지 같은 집구석에서 불쌍하게 클라이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 거야? 다른 사람도 아니고 네 신랑 누나인데 그래도 믿을 수 없다는 거니? 거기는 집도 있고 돈도 많은데 아이가 안 생겨서 고민이라고 하잖니? 너희는 아이만 있고 죽지 못해 살 정도인데 누가 봐도 내 말대로 하는 게 낫지 않겠어? 시어머님께서는 아이를 형님에게 보내자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남편에게는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누나가 있었는데 40대 중반이셨어요. 결혼 20년 차지만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입양을 고민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형님에게 그래도 자신의 핏줄에 자식을 보내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한 시어머님께서는 형님에게 보내자는 제안을 했죠. 그 제안을 받고 남편은 동의를 했지만 저는 그 말에 동의를 하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시댁에선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는 이 방법밖에 없다고 말을 하셨죠. 저는 언젠가는 다시 아이를 데려오겠노라 다짐을 하고 아이를 보내주게 되었습니다. 당신, 이게 정말 맞는 선택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도 우리가 낳은 아이잖아. 아직 한 달밖에 되지 않은 아이를 정말 다른 곳으로 보내주는 게 맞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냐고. 당신은 이런 상황에서도 술만 마시면 끝이라고 생각해? 정말 실망이다. 당신 결혼 초기에 나한테 다짐했던 건 다 어디로 갔어? 그때는 나랑 아이를 위해서라면 어떤 것이든 한다고 한 거 아니었어? 그 약속은 다 어디로 가고 한 달도 안 된 아이를 다른 곳으로 보낸다고 해. 그럼 어떻게 할 건데? 우리는 지금 하루 먹고 살기도 바쁜데 어떻게 아이를 케어할 수 있어? 매번 엄마한테 와서 애 봐달라고 할 거야? 아니면 당신이 일 안 하고 쉬면서 아이 볼 거야? 나는 나 혼자 아이 못 봐. 그리고 내 삶도 정신없어 죽겠는데 어떻게 저 어린아이를 책임질 수 있어? 내 인생도 내가 제대로 책임지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책임질 거냐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우리 아이를 보낼 생각을 해? 당신 말처럼 지금 당장 우리 아이 데리고 올 수 없지만 나 정말 앞으로 열심히 일해서 우리 아이 데리고 올 거야. 더 늦기 전에 아이 데리고 와서 살 거라고. 그러니까 당신도 정신 차려. 아이가 형님 댁으로 가고 나서는 저는 하루도 편하게 잠을 잤던 적이 없었어요. 그나마 이후에 형님 댁에서 아이를 위해서 좋은 옷을 사주었다거나 장난감을 사준다는 이야기가 들려올 때마다 그래도 함께하는 것보다 좋은 곳에 보내줬던 것이 더 나은 선택일까 생각을 하게 되었죠. 아이가 간 후에도 남편은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않고 그대로였고 저는 힘들게 생계를 이어나가고 있었어요. 하루하루가 버티기 힘든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버티게 해주었던 것은 형님 댁으로 보낸 아이를 다시 데리고 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게 1년여의 시간이 흐르고 어느 날 갑자기 형님께서 연락을 해 오셨어요. 올케, 잘 지내고 있지? 오랜만에 이렇게 연락하네. 안 그래도 올케한테 얘기할 게 있어서 이렇게 연락했어. 사실 우리 아이 말이야. 얼마 전에 사고로 세상을 떠났어. 그때 올케한테 연락을 해야 할까 고민을 정말 많이 했는데 괜히 얘기를 했다가 올케가 더 속상해하고 힘들어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지금이라도 말하는 거야. 네? 형님, 갑자기 이게 무슨 소리예요? 아이가 떠나다니요?
아니, 갑자기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아직 돌밖에 지나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하다가 사고가 났어요? 형님, 거짓말 하시는 거 아니시죠? 아니, 어떻게 아이 장례가 있었는데 지금에서야 얘기를 하실 수 있으세요? 그때는 아무 말도 안 하시다가 어떻게 지금 와서 그런 말을 하시냐고요? 올케가 지금처럼 충격받을까봐 나는 아무것도 말하지 못했어. 아이 유골은 화장해서 아버지 산소 주변으로 잘 뿌려 놓았으니까 걱정하지 마. 나도 이렇게 될 줄 생각도 못했어. 그래도 올케가 친엄마니까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이렇게 전하는 거야. 어느 날 아이가 갑자기 사고로 세상을 뜨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죠. 이미 장례는 모두 마친 상황이었고 형님께서는 그래도 뒤늦게나마 저에게 연락을 해오셨어요. 저는 그렇게 아이의 마지막도 보지 못한 채 이별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저의 삶에 희망을 잃게 되었어요. 그 후로는 정말 어떻게 시간이 지나갔는지도 모를 정도로 빠르게 세월이 흘렀던 것 같아요. 저와 남편은 그날 이후로 서로에게 관심도 크게 두지 않은 채로 살아가게 되었죠. 말 그대로 서류 정리만 하지 않았을 뿐이지 거의 남이나 다름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시댁에서도 더 이상 저희에게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결혼을 하고 나서 10년이 지났지만 아이를 보낸 후로 저와 남편 사이에는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저도 굳이 아이를 갖고자 노력하진 않았지만 남편도 아이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죠. 남편은 현장직으로 일을 시작했고 한번 공사가 시작되면 몇 달 동안 집을 비웠어요. 남편은 일을 시작하면서 그때 당시에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반성하기 시작했죠. 당신, 내가 요즘 일을 다니면서 느낀 건데 정말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그때 당시는 내가 사기만 당하면 인생이 다 끝난 줄 알았거든. 근데 그게 아니었어. 내 인생이 끝난 게 아니라 그냥 그런 일이 있었던 것 뿐이었는데 나는 왜 그때 정신 차리지도 못하고 매일 술만 마시면서 세월을 보냈는지 정말 모르겠어. 다시 돌아간다면 당신과 아이를 위해서 더 열심히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갑자기 왜 그런 소리를 해? 이미 10년이나 지난 일이야. 이제 와서 후회해서 뭘 하겠어. 그때 지금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좋았겠지만 그렇다고 지금 시간을 되돌릴 수도 없는 노릇이고 어쩔 수 없는 거지. 그래도 조금 더 빨리 이걸 알았다면 좋았을 걸 생각이 들긴 하네. 우리 그때 정말 힘들었잖아. 그때 힘든 것들 때문에 지금까지도 이렇게 힘들어 하는 거고. 그래서 말인데 나 그때 내가 너무 후회가 돼. 지금까지 잘못된 행동했던 거 당신한테 사과하고 싶어. 평생 당신을 위해서 살게. 당신한테 내가 정말 못된 짓을 한 것 같아서 너무 미안해. 일을 하다 보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됐는데 내가 겪은 일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당신은 그때 나한테 많이 실망했겠지만 이제는 정말 정신 차렸어. 한 번만 믿어줘. 당신 왜 지금 그런 생각을 한 거야? 그때 그러지 그랬어. 내가 힘들다고 제발 정신 차리라고 했을 때 이렇게 정신 차려서 열심히 살겠다고 했으면 너무 좋았잖아. 지금 와서 내가 이렇게 삶의 의욕도 다 없을 때 이제 와서 이렇게 나를 위해 살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자는 건데? 당신 참 이기적이다. 당신이 힘들 땐 밑도 끝도 없이 모든 걸 내려놓아 놓고서는
이제 와서 최선을 다하겠다니. 정말 황당한 소리다. 알아. 내가 그때 정말 철없이 굴었던 거. 당신 아이 데리고 오려고 나 대신 엄청 노력했던 것도 다 알고 있어. 아이가 떠났다는 소리를 듣고 나서 당신 더 이상 아무런 일도 하지 않는다는 것도 다 알아. 그렇지만 이렇게 만든 건 그 누구도 아니고 나인 것 같아. 내가 그러지 않았더라면 당신도 이렇게 힘들어하는 일 없었을 거야. 그러니 앞으로 나는 당신 위해서 살 거야. 당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내 옆에만 있어줘. 남편은 저를 위해서 살겠노라 다짐을 했고, 저에게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미 남편과의 결혼 생활을 마음속으로는 정리를 한 상태였죠. 더 이상 살고 싶은 생각도 없었던 순간에 남편이 이런 얘기를 하니 정말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남편도 후회를 했지만 저 역시 지금까지 허송세월을 보낸 것이 너무나 후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려 독립을 위해 준비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렇게 저는 조금씩이라도 돈을 모아보자 생각이 들어 전단지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아이를 잃은 이후 우울증으로 꾸준하게 일을 하지 못했었는데 마음을 먹고 나니 일을 하는 게 재미있어지더라고요. 우울하게 집에서 있었던 날들이 대부분이었지만 막상 밖으로 나와 일을 하니 숨이 쉬어진다는 게 이런 거구나 싶었죠. 그렇게 일을 하면서 조금씩 적응이 될 때쯤 형님네 빌라가 있는 동네에도 전단지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실을 들키면 어쩌지 걱정을 했는데 시간만 잘 맞춰서 다니다 보면 들키지 않고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처음에는 정말 시간을 확인해서 조심스럽게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어차피 형님네가 출근을 하는 시간대라 보통 마주칠 일은 없겠다 싶어서 크게 생각하진 않았어요. 그러다가 전단지를 붙이려고 8층 형님네 집에 갔는데 집에 두자마자 누군가 밖으로 나와 전단지를 가지고 가려고 하더라고요. 바로 쳐다보고 확인을 해본 후 저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은 죽은 제 딸과 같은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당황스러운 얼굴로 형님 댁으로 향했고 아이는 저를 보면서 놀란 표정을 하고 있었죠. 형님은 소리를 듣고 밖으로 나오다가 저를 보고 깜짝 놀라셨어요. 형님, 얘 저희 아이 맞나요? 아니, 이게 어떻게... 형님, 이게 정말 맞는 거예요? 저희 아이 맞냐고요? 어떻게 얘가 여기에 있어요? 그때 분명 사고로...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형님, 무슨 말이라도 좀 해보세요. 그때 바로 사고 때문에 지금 살아있지 않다고 하신 거 아니셨어요? 사고가 난 게 아닌 건가요? 옳게 그게 아니고 오해한 거야. 얘는 옳게 딸이 아니고 내 딸이야. 옳게한테 말하려고 했는데 옳게가 힘들어할까봐 내가 말을 못했어. 사실 내가 아이 입양하기 전에 임신을 했는데 딱 아이 데려오고 나서 알았어.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나 시간만 흐르다가 옳게 딸이 사고로 가게 된 거고, 그러니까 오해하지 말고 옳게 딸 아니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 형님, 무슨 말씀이세요? 제 딸 맞잖아요. 여기 제가 낳을 때 있었던 흉터 자국도 그대로 있는데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팔에 난 점도 위치가 같은데 어떻게 아니라고 하시냐고요? 그럼 제 딸이 죽은 게 아니었다는 거네요? 형님, 무슨 말이라도 좀 해보세요. 아니라고만 하지 마시고, 형님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으세요? 형님은 저의 말에 당황스러워하면서 딸아이를 데리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정신을 놓고 문을 두드리며 형님이 나오기만을 기다렸죠. 그렇지만 형님은 나오지 않았고 얼마 뒤 출동한 경찰에 의해서 저는 밖으로 나가야만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본능적으로 그 아이가 제 딸이라는 사실을 확신했어요. 태어나면서 가지고 있었던 점 위치나 여러 가지를 따져봤을 때 딸이라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바로 얘기했죠. 그런데 남편은 제가 착각을 한 것이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나 사실 요즘 전단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어. 당신 일하고 있을 때마다 나는 전단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돈 벌었어. 근데 오늘 형님 사시는 빌라에 전단지 아르바이트를 하러 갔는데 형님 집에서 우리 딸이 나오더라고. 누가 봐도 우리 딸이었어. 형님은 절대 아니라면서 자신이 낳은 딸이라고 하는데 형님한테 딸이 있다는 소식은 못 들었잖아. 뭔가 잘못된 게 분명해. 당신, 일단 진정해. 뭔가 착각한 건 아니고 확실한 거야? 당신도 뭐 딸아이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무작정 말하는 것보다 확실하게 하는 게 나아. 당신이 딸이라고 주장을 해도 누나가 본인 딸이라고 하면 어떻게 증명을 할 건데? 하긴 좀 이상했어. 사고가 났다고 했는데 장례도 말 안 해주고 유골도 다 뿌려버렸다고 했잖아. 당신도 그렇게 생각하지? 뭔가 수상한 것 같아. 그때도 갑자기 사고로 아이가 세상을 떠났다고 했을 때 믿기지 않았거든. 형님은 딸을 지금까지 키우고 계셨던 건가 봐. 어린아이들은 장례를 크게 치르지 않는다고 하길래 그대로 믿었는데 아이가 정말 살아있는 걸까? 결국 우리는 친자 확인 소송을 했습니다. 형님에게는 딸뿐만 아니라 2살 터울의 남자아이가 있었어요. 딸이 사고로 세상을 뜨기 전에 임신을 하면서 낳은 아이였는데 그 아이가 남자아이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딸도 있다고 하니 더욱 의심스러웠죠. 친자 확인 소송이 진행되자 형님은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을 해왔습니다. 올케, 오랜만이야. 저번엔 내가 경황이 없어서 올케한테 제대로 설명도 못했어. 이번에 친자 확인 소송 진행했다는 거 들었어. 나도 이번 기회로 어떻게 해야 할까 많이 고민을 했는데 사실 털어놓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사실 올케 딸 맞아. 그때 사고 있었던 일 아니야. 엄마가 올케가 돈 벌면 어떻게든 아이 데리고 올 거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내가 겁이 나서 거짓말했어. 미안해. 형님, 미안하다고 하면 지금까지 세월이 다 보상되나요? 어쩌자고 그런 거짓말을 하셨어요? 저희는 그때 이후로 고통 속에서 살았어요. 형님이 하신 거짓말 때문에 저희는 세상 떠난 딸아이에 평생 그리워하면서 살았다고요. 남편에 대한 원망도 하고 딸아이를 지키지 못했다는 저를 자책하면서 살았는데 어떻게 지금까지 한마디도 안 할 수 있어요? 미안해, 올케. 그렇지만 나는 정말 내 딸이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처음에는 정말 아이가 떠날까봐 너무 두려웠어. 그런데 막상
내 아이를 낳고 나니 아이를 친부모에게 보내주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더라고. 근데 이미 장례까지 다 한 상태라고 말했는데 어떻게 다시 번복해야 할까 걱정이 앞섰어. 그래서 지금까지 말하지 못했던 거야. 그런 변명이 어디 있나요? 도대체 그런 변명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형님, 저는 형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다 믿었어요. 근데 정말 이렇게 끔찍한 거짓말을 했다니 형님 진짜 벌 받으실 거예요. 전화를 해온 형님의 말로는 자신에게 온 딸을 다시 데리고 갈까봐 두려운 마음에 거짓말을 한 것이라 얘기를 했어요. 그렇지만 소송을 진행하면서 밝혀진 것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아이는 생각보다 제대로 돌봄을 받지 못한 상황이었어요. 저와 만났을 때에도 또래에 비해 제대로 말을 하지 못하면서 그늘져 보였고 눈치를 많이 보고 있더라고요. 그런 아이의 모습에 저는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고 화가 났습니다. 그동안 이런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는 것에 저는 분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면에 자신의 아들은 너무나도 깔끔하게 번듯이 돌봐주었더라고요. 저는 이 사실을 시모가 알고 있었는지 먼저 따져 물었습니다. 어머님은 모든 사실 알고 계셨어요? 알고 계셨는데도 저한테 사실대로 얘기도 안 하고 지금까지 숨겨오신 거예요? 언제까지 이렇게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하셨는데요? 아이 상태는 보셨어요? 어떻게 아이를 저렇게까지 방치할 수 있어요? 저 이거 절대 용서 못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형님 제가 끌어내려서 망하게 할 겁니다. 어떻게 보육고사라는 사람이 이런 짓을 저지를 수 있어요? 얘야, 진정해라. 걔가 그러고 싶어서 그랬겠니? 그리고 너네가 신우한테 아이 보내지 않았더라도 너희가 애들 키우면서 그런 일들은 더 많았을 거다. 지금이야 너네가 숨쉬고 살 수 있을 만하니까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지. 너희 나랑 신우 아니었으면 애 키우느라 허덕이면서 살지 않았겠어? 고마워하기는커녕 이렇게 지금 따지고 있다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구나. 어처구니가 없어요? 어머님은 다 아시고 계셨다는 거네요? 한번 두고 보세요. 제가 어떻게까지 하는지, 잃어버린 10년을 어떻게 되갚음하는지 한번 보시라고요. 나중에 잘못했다고 싹싹 빌어도 절대 받아주지 않을 겁니다. 저는 형님 부부를 신고했고 손해배상도 청구했어요. 저와 남편의 진술로 그동안 아이가 사망한 줄만 알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시댁 동네에도 찾아가 낮이고 밤이고 그 앞에서 그들이 한 얘기를 소리 지르며 동네 사람들에게 알렸죠. 결국 형님은 다니고 있던 어린이집을 그만두어야 했고 시모는 주변 사람들의 눈살에 시골로 쫓겨가듯 이사를 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신고를 했던 것은 생각보다 사안이 심각해 징역까지도 나올 수 있었죠. 결국 형님은 저에게 미안하다며 연락이 왔습니다. 올케, 내가 이렇게 교도소 가버리고 나면 우리 정훈이 어떻게 살라고 그러는 거야. 내가 정말 잘못했어. 그런데 나는 단순히 미워서 그런 게 아니고 심부름을 잘 못하거나 그럴 때 혼낸 거야. 올케는 아이 키워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아이를 키우다 보면 속 터지는 일들이 제법 많아.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감정이 앞설 수도 있다고. 그 어린아이에게 무슨 짓을 한 건지 알긴 아세요? 더군다나 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업으로 하는 형님이 그랬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저희 아이가 그동안 당신네들한테 당한 거 생각하면 당장 물속에 당신들 다 집어넣어도 모자랄 판국인데 그럴 수 있다니. 아이를 키우다 보면 그럴 수 있다는 게 말이나 돼? 그럴 수 있는 건 없어. 당신네들은 당신네 자식도 이렇게 키웠어? 이거 봐. 올케는 아이 안 키워봐서 내 말 전혀 이해를 못하잖아. 아이를 키우다 보면 저절로 그렇게 된다니까. 그러니까 제발 우리 합의 좀 해줘. 내가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고 갚을게. 그러니까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라. 내가 그래도 10년 동안 너희 아이 잘 키워줬잖아. 내가 너희 힘들 때 아이 걷어준 거잖아. 뻔뻔해도 유분수지. 어떤 게 잘 키워줬다는 거야? 아이에게 온갖 상처 줘놓고서는 이게 잘 키워줬다는 건가? 아, 그러면 당신네들 없는 동안에는 내가 당신네 아들 키우면 되겠네. 그럼 되겠지? 당신네가 한 대로 똑같이 당신 아들한테 내가 해줄게. 당신이 얘기했지? 애들 키우다 보면 그럴 수 있는 거라고. 당신네 아이 일이 되어도 그런 말이 나올지 궁금하네. 옳게. 내가 미안해. 잘못했어. 그런 말이 아니라 제발 내가 없더라도 우리 아이는 잘 지켜줘. 우리 아이 제발 차별하지 말고 아끼면서 잘 지켜줘. 부탁할게. 글쎄요. 저도 아이 키워봐야 알겠네요. 제 아이랑 형님 아이 같이 키워야 하는데 형님은 먼저 해보셨으니 어떤 마음으로 아이 대하셨는지 아시겠네요. 아마 저나 형님이나 똑같으니까 크게 다를 바 없지 않겠어요? 형님은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는 상황